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2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챕터 1의 두 번째 시간. 제가 달아본 타이틀은요. 동사의 시제는 현재와 과거 두 가지뿐, 나머지는 조동사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와 과거 시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의 연습 문제에 관련된 조동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조동사와 만들어가는 것은 시제와 아니라 상이라고 봐야 하지만 그냥 우리는 쉽게 12시제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상이 무엇인지도 꼭 구분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7번에 해당되는 예문 중에서 C는 비문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다음 에디션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은 비문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단 A와 B가 맞다는 건 왜 그랬었나요? 이렇게 be going to의 조동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 be와 동사의 ing 형태를 쓸 때는 미리 뭔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써야지 되지. 뭔가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will이라는 미래를 의미하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조동사가 쓰인다면 이거는 덜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비문 표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영미문학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학점이 B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심 A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교수님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 들리게 이렇게 뭐 혼잣말을 했다거나 그 친구한테 말을 했을 때는 이거는 미리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hen will you meet Professor 뭐 박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에는 will이 맞는 거죠. will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문이 붙는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연습 문제를 다뤄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Exercise 1이고요. 예문을 보고 미래를 나타내는 진행형과 단순히 동작이 진행형을 나타내는 경우를 잘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볼게요. 1번에 A. I'm learning to play the ukulele these days. 자, 나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I'm learning to play the ukulele. 우리는 우쿨렐레라고 하는 작은 기타처럼 생긴 그 현악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부사구에 따라 나는 우쿨렐레를 배울 거야 또 되고 우리말로요. 나는 우쿨렐레를 배우는 중이야 또 됩니다. 어쩔 때 그런가요? These days 하면 요즘이니까 배우는 중이다가 되죠.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progressive tense는 나중에 좀 더 깊이 다룰 거지만 눈앞에 어떤 행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눈앞에 벌어지진 않지만 뭔가 계속 진척이 되어 간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B 같은 경우에는 this Friday, 이번 금요일에 하니까 나는 우쿨렐레를 배울 거야. 미래를 뜻하는 것이 되죠. 부사구를 잘 살펴서 진행형인지 아니면 미래를 담고 있는지,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2번은요. What are you doing now? 이것도 마찬가지. What are you doing tonight? 부사구만. 정보를 주는 이 부사구가 다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now는 지금이니까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뭐 하는 중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전화상에서 할 수도 있고 보이진 않지만 뭐 엄마가 뭐 아이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의미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진행형의 의미이고요. 여기서는 tonight, 오늘 밤에 너 뭐 할 거야? 뭔가 계획 있니? 뭔가 할 계획 있어? 라는 뜻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exercises 2 갑니다. will이나 be going to 중에서 골라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그럼 A, B 대화부터 1번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이니까 당연히 내일 뭐 할 거니? 라고 미래로 물어보는 거죠.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니? 라고 물어보죠. Tomorrow is mom's birthday. 자, 내일 계획을 말하네요. 내일은 나의 엄마의 생신이야 라고 했으니까 미리 뭔가 계획이 있겠죠. 뭐 사전에 선물을 샀을 수도 있고 용돈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즉흥적인 결정에 미래 의미를 담는 조동사 will을 쓰는 것이 아니라 pre-planned event에 관련된 modal phrase be going to를 써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I와 어울리는 비동사 am 넣어서 I'm going to visit my parents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번에 A. What would you like to eat for dinner? 저녁으로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더군다나 B가 I'm not so hungry. 나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 I'll get some noodles.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I'm going to get some noodles. 해서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고요. 자, 3번의 A, B 대화 볼게요. Wow, look at the sky. It looks like a night. 하늘 좀 봐. 밤 같아. 란 얘기잖아요. look like 하면 뭐처럼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깜깜해지잖아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be going to를 쓴다고 했습니다. It's going to rain soon. It is going to rain soon. 곧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will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Peter. 피터, 걱정 마. Peter, you, Peter가 되겠죠. 너는 통과할 거야. 뭐 아무런 근거가 될 만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you will pass. 이렇게 will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냥 화자의 단순한 예측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순 현재가 미래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단순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단순 현재, 현재잖아요. simple past라고 합니다. Tomorrow is already Friday. Time flies. 맞죠? 지금 녹화하는 요일이 목요일인데요.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야. 시간은 참 빨리 가네. 자, 의문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Time flies. Classes begin next Monday. Next Monday는 미래를 의미하는 부사구 아닙니까? 하지만 시제는 현재잖아요. 수업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단순 현재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는 언제 그러냐면요. 주로 정해진 스케줄이나 시간표에 관한 것들에 해당됩니다. 비행기 관련된 스케줄도 맞습니다. C 보면요. My plane arrives at 11 a.m.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현재죠. D. This Christmas falls on Sunday. 이번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네 라고 할 때 fall on 이라는 표현 써서 단순 현재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상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제와 표현을 살펴봤어요. 현재 시제, 미래 의미, 미래 표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습관을 나타내고, 진행을 나타내고,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은 영어로 습관이니까 habitual aspect, 진행이니까 progressive aspect, 완료상이니까 perfect aspect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제는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동사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시제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현재의 습관, habitual aspect.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현재로 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습관을 버렸다 라고 말하면 과거로 쓰이지만요. 그래서 현재로 쓰이게 됩니다. habitual aspect가 상으로 보는 습성에 관련된 것을 예문으로 만들 때는요. 자, Lydia drinks coffee after breakfast every day. 아침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먹는 게 습관이 됐다는 거죠. B. She is writing books on English grammar. 이거는 진행의 상입니다. progressive aspect라고 하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진행이니까 모델 be 필요하고 동사에 ing가 오는 거고요. write가 요구하는 적절한 전치사 구를 포함한 명사구, 전체를 다 명사구로 봐도 되겠네요. 그냥 부가어로 이렇게 북스만 봐도 되고요. 어쨌든 뭐뭐에 관한 책 할 때는 about도 맞고요. on이라는 전치사 씁니다. 그녀는 영어 문법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어. 다 저 리디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C. 완료상입니다. perfect aspect고요. She has just uploaded a video to her SNS channel. 제가 가끔 제 개인 SNS 계정에 올리기는 했었어요. 자, 그래서 막 현재 완료에 관해서도 더 정확하게 다음번 기회에 정리할 거지만요. 여기서는 완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막 올렸어. SNS 채널에 비디오 하나를 올렸어요. 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런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상에 대해서 제 글, 상에 대해서 더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단순 시제, simple past로 넘어갈게요. tree diagram이 있습니다. 시리즈 1에는 센텐스 문장은 주어인 noun phrase, 명사구와 수로인 verb phrase, 동사구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충천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억스 포지션에 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리즈 1에서 모델을 다뤄봤지요. 예를 들어서 suggestion, 제안을 할 때나 prohibition, 금지를 할 때나 아니면 politeness expression을 만들 때나 그때 주어가 고집을 부릴 때나 이럴 땐 특정한 helping verb, 모달의 helping verb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억스 자리, 즉 주어인 NP와 수어인 VP 자리의 가운데는 이렇게 억스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tense, 시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는 present, 현재와 past, 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억스 자리에도 tense가 들어가잖아요. 앞서서 동사의 두 가지 시제가 있다. 이 둘을 시제로 본다.
현재와 과거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불피에는 텐스를 따로 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제 자신도. 텐스의 자리는 0이라고 또 영어학자들은 특히 신텍스를 전공하는 문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동사 자체가 시제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또 텐스는 동사 현재와 동사의 과거 표현만을 텐스라고 말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억스퍼지션에 이렇게 현재일 땐 present tense가 작동을 하고 과거일 땐 past tense가 작동을 합니다. 이건 전체를 보여주는 트리 구조고요. simple tense와 simple past, simple present와 simple past 또 트리 구조가 있는데요. 그때 또 따로 tense와 동사의 관계를 더 잘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달 자리가 있습니다. helping verb 중에서 모달은 뭐 should나 would, can, be able to, shall, will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pect, 상을 만드는 helping verb가 있습니다. have가 그런데요. have는 en이라는 즉 en이라는 건 과거분사의 접사를 말합니다. ed가 대표적인데요. 불규칙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perfect aspect를 만드는 helping verb have는 en이라는 접사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을 만드는 이 be라는 조동사는 ing를 접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두 사실 이렇게 괄호로 해놔야지 맞아요. 제가 괄호를 여기 빠뜨렸네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녀석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짠 나타나는 겁니다. 다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나씩만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VP는 왼편의 동사와 그 오른편의 V의 보충어. MP만 보충어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보충어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트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억스에 관한 건 오늘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현재로 바로 넘어갈게요. simple present입니다. 단순 현재는 딱히 트리 구조가 없네요. 자, 단순 현재가 언제 쓰이는지 예문을 통해서 바로 볼게요. The sun rises in the east. 자, 현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resent tense가 rise라는 동사에 이렇게 영향을 줘서 s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쪽에서 뜬다. 이건 진리죠. 불변하는 사실을 얘기할 때 현재를 쓰는 거고요. B. Heather watches TV soap operas every day. 이것도 늘 갖고 있는 이 헤더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습관을 얘기할 때 이렇게 현재로 씁니다. Water freezes below 0 degrees Celsius. 물은 즉 0도 즉 영하에서 언다. 과학적인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simple present를 쓰고요. In France, the people speak French. 당연하겠죠. 그것도 당연히 불변하는 이야기니까요. She lives in 제주도. 이것도 현재 거주지를 나타낼 때 주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녀가 살고 있는 주소는 제주도잖아요. 이럴 때도 당연히 simple present를 쓰겠죠. 자, 그 다음에 F는요, 사실 I hope you have a lot of fun. 자, 희망을 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 벌어질 일에 대해서 희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you will have a lot of fun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현재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단순 과거입니다. 자, 단순 과거 시제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시제라고 보는데요. 예문을 그냥 바로 살펴볼게요. 예문 바로 살펴보기 전에 확실한 과거임을 입증시켜주는 부사구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Last summer, 그저 지난 last, 5 years ago, yesterday, in 2005, when I was in middle school. 이런 것들이 과거를 확실히 알려주는 부사나 부사구가 되겠죠. 또는 부사구 역할을 하는 표현이 되겠죠. 물론 중학생 친구라면 when I was in middle school,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라면 과거는 아닐 거지만요. 바로 예문을 살펴볼게요. 아이고, 이거 지운다는 게 자꾸. 12번 갈게요. Exactly 70 years ago, today, Korean War took place. 자, 이건 제가 2020년 때 그때를 생각하고 만든 거라서요. Exactly 70 years ago today, Korean War took place. 이게 맞네요. 자, B. When my brother joined the military, my mom and I visited him several times. 맞아요. Join the army 하면 군복무를 하다입니다. 제 오빠가 군복무 했을 때 엄마와 제가 오빠를 몇 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simple past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영어적 정의는요. No connection with the present입니다. connection, 연결이 없어요. 현재와의 연결이 없어요. 끝입니다. 현재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과거의 어떤 시점의 끝. 자, 맞잖아요. 70년 전에, 71년 전에 한국전쟁은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끝났고요. 더 이상 저희 오빠는 군대에 이미 전역을 했죠. 그것도 한참 전에. 그러니까 no connection with the present. 단순한 것 같지만 당연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시제와 상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13번도 simple past입니다. He writes books.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책을 쓰고 있어. 이건 직업에 관련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의 직업은 책을 쓴다 라고 보면 되고요. B. He wrote many books. 자, 여기서 제가 억스 포지션에 있는 텐스를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를 질게요. 자, wrote니까 자, past가 작동을 했어요. 다른 거 다 없죠. past만 작동했어요. 현재일 때는 write여야 되는데 past가 딱 영향을 미치니까 write의 과거인 wrote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He wrote many books가 된 거고요. 이렇게 past가 question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있는 앞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question을 만들기 위해서 did가 되는 거예요. does, do로 의문문을 시작하잖아요. 일반 동사 의문문일 때는요. 그런데 past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does나 do가 did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past가 억스 포지션에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write는 그대로 남는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question을 만들 때 어떻게 되나요? Did he write many books?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억수 자리 4가지 중에 tense가 오는 경우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